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연산자를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증갑 연산자, 대임 연산자,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고 실습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식이라고 하는데 연산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들은 여러분이 숫자,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도 있죠. 이제 퍼센트라고 해서 나머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합해서 나타낸 식을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연산자의 행위를 꾸며줄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연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3.14 곱하기 그리고 레디어스라고 해서 이거는 미리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경우에는 계속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고정된 상수값을 넣지 않고 변수값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레디어스라는 변수명으로 선언을 한 예입니다. 그래서 피연산자는 상수, 정수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수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기능에 따른 연산자의 분류입니다. 대입 연산자, 말 그대로 등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왼쪽에 대입하는 겁니다.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굉장히 이제 특이하죠. 퍼센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감 연산자가 중요합니다. 플러스. 그래서 A 플러스라고 적게 되면 이거는 A를 하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A 마이너스라고 하면 A의 값에서 하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연산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크다, 작다, 그리고 등호가 2개 있죠. 이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100개 표시해 주십시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를 할 때 등호가 2개 있으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에서 이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A와 B가 같다면 그래서 대입 연산자의 등호 1개 있는 거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같지 않다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면 작거나 같다면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할 때 관계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입, 산술, 그 다음에 증감, 관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입 연산자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말 그대로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담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그래서 수식이나 변하지 않은 상수값이 올 수 있고요. 왼쪽에는 수식이나 그 다음에 값을 담을 변수가 와야 됩니다. 현재 이제 연산식 수식이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x와 y의 결과값을 z라는 변수에 담는 연산식입니다. 잘못된 예인데요. 대입 연산자에서 이제 x 더하기 y를 어디에 담아야 되는데 생뚱맞게 100이 왔죠. 변수가 아니면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반드시 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명이 와야 됩니다.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해요. 산술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입니다. 자, x를 y로 나눌 때 나머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b라고 우리는 이런 공식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 실제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곱셈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ymx라고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이렇게 곱하기로 해서 연산식을 표현하고요. 자, 거듭 제곱 연산자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자승인데 C 언어에서는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연산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x 곱하기 x라고 해서 변수를 2번 곱합니다. 변수를 2번 곱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거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래서 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나눗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눗셈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수형끼리의 나눗셈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7 나누기 4의 경우에는 1.75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반올림에 의해서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수형끼리의 나눗셈에서는 버림의 결과가 나와서 1이 산출됩니다. 실수형끼리의 나눗셈을 보면요. 일반적인 결과값이 나옵니다. 7.0 나누기 4.0의 경우에는 1.750000 소수점 6자리로 나옵니다. 나눗셈의 경우에는 반올림의 결과가 나오는데 소수점 6자리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형으로 선언을 하고 7 나누기 4라고 해도 1.75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점 6자리에 의해서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토빈이가 말하죠.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분 볼게요. 변환명세 %d를 사용했죠. 100일 나누기 3을 했습니다.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입니다. 만약에 실수형 나누기 실수형을 하게 되면 33.666667 이렇게 소수점 6자리로 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은 버림의 결과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는 33이 나오죠. 3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4.2 LF라고 했죠. 이 말은 네 자리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소수점 두 자릿수의 실수형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네 자리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수점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두 자리에 소수점 두 자리가 들어가고 근데 저희가 33이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네 자리 갖고는 부족하게 됩니다. 일단은 소수점 두 자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 자리를 확보하지 않고 소수점만 인식을 하고 33이라는 값은 넣어주게 됩니다. 값이 잘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소수점 이하 부분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elf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강제 형변환을 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은 동일한 결과입니다. 101을 강제 형변환해서 101.0 그리고 3을 강제 형변환해서 3.0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결과를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p 연산자를 두 번째 p 연산자로 나누었을 경우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7 나누기 5라고 한다면 몫은 1이 되겠죠. 몫은 1입니다. 7을 5로 나누게 되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래서 7 나머지 5의 경우에는 2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짝수와 홀수를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x 나머지 2가 0이면 짝수고 1이면 홀수가 되겠죠. 그리고 5의 배수 판단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는 매우 중요한 연산자입니다. 자, 이제 증감 연산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증감 연산자는 증가 연산자인 플러스와 감소 연산자인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거나 하나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x 값에 10이 와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x라고 하면은요, x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11이 됩니다. x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x와 x 플러스 플러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플러스 플러스 x를 볼게요. 이 경우에는 실행 순서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플러스 플러스 x라는 거는 일단 x의 초기 값이 10이라면 하나를 먼저 증가해 준 다음에 y의 값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y에는 10에서 하나를 더한 11의 값이 담기게 됩니다. y의 값은 그래서 증가된 x의 값이 y에 대입이 돼서 y에는 11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살펴볼게요. y는 x 플러스 플러스라고 했죠. x에 10이라는 초기 값이 있습니다. x에는 10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y에는 x 값을 먼저 넣어줍니다. 실행 순서가 그래서 y에는 x가 들어가요. 그래서 y에 저장되는 값은 10입니다. 그리고 x 값은 하나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x의 값에는 11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y는 10의 결과값을 반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y 플러스 플러스 x의 경우에는 11의 값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a에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플러스를 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a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a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a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죠. a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a에다가 a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프린트문이 먼저 사용이 됐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에 10이 일단 담깁니다. 그리고 그걸 일단 출력을 해줘요. 출력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줘요. 그래서 무조건 a 플러스 플러스는 a 값이 먼저 저장을 해요. a에다가 a를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2번 라인의 경우에는 결과값이 10이 출력이 됩니다. 10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는 그냥 a를 출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a가 10이 출력된 다음에 증가 연산자를 수행해서 11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프린트 F문을 수행을 하게 되면 11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a가 10이 왔죠. 그러면 프린트 F문에는 10이 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증가해서 세 번째 프린트 F문에는 11의 값이 오게 됩니다. 자, 증감 연산자를 정리를 할게요. 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수식의 값은 증가된 x 값입니다. x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수식의 값은 증가되지 않은 원래의 x 값입니다. 그래서 x에는 x가 담기고 나중에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x라는 거는 수식의 값은 감소된 x 값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감소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감소되지 않은 원래의 x 값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x 값이 10이라면 10이 수식의 값의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이라고 오게 되면요, a 플러스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1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력 값은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증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11이 출력이 됩니다. a 자체의 값은 1이 증가를 하게 되므로 11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F문에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증감 연산자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퀴즈인데 잠시 영상을 멈추고 퀴즈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x에는 10이 왔습니다. 그러면 x 값은 10이 나오겠죠. x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x 값이 증가한 값이 x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x 값은 11이 와요. 자, 이건 출력을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x라는 변수, 버퍼에 담기는 값입니다. x 감소 연산자가 왔죠. 그래서 11에서 하나를 감소시켜서 10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변수 x의 값은요, 10이 담겨 있습니다. 10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0에서 하나를 증가했죠. 출력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변수 x에 저장되는 값과 출력 값은 다릅니다. 달라요. 결과를 먼저 볼게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변수 x 값에 10이 있죠. 그러면 출력 값은요, x 플러스 플러스지만 x를 먼저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x에는 x가 먼저 담깁니다. 그래서 10이 담기고요. 10이 출력이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하죠. 증감 연산자가 수행이 돼서, 그래서 변수 x 값은 11이 담기게 됩니다. 출력 값은 그냥 화면에 보이는 값이고요. 실제 버퍼에 담기는 값은 변수 x의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먼저 증가를 시켜주는 플러스 플러스 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가를 하고 11 더하기 1을 해서 12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증가를 했기 때문에 x의 값은 12가 와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볼게요. x의 값에 x를 담습니다. 그러면 12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 연산자를 수행을 해야 되죠. 나중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의 값이 담기게 됩니다. 자, 변수 x에는 버퍼에 11의 값이 담겼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x라고 해서 먼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출력 값은 10이고요. 마찬가지로 변수 x 값도 10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냥 이제 이런 증감 연산자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건데 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x 10이 왔는데 하나 증가했죠. x가 11이 됐고요. 11에서 하나 감소해서 x는 1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을 먼저 대입해서 출력값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해서 x값은 11입니다. 출력값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증가를 해서 12가 되고요. 출력값이. 그 다음에 변수 x값에도 12가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12를 대입해서 출력값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감소해서 변수값은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감소를 해서 출력값은 10이 되고요. 변수 x값은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좀 한번 유심히 보면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증감 연산자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연산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피연산자, 연산식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피연산자입니다. 숫자, 문자, 열 등이 오고요. 이들과 연산자를 조합해 나타낸 식입니다. 연산자는 여러분이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산술 연산자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이런 마이너스라는 증감 연산자도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사칙 연산과 나머지 연산 등을 말하는 거고요. 증감 연산자는 증가 연산자 또는 감소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관계 연산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크거나 작거나, 그 다음에 이거는 같거나, x와 이꼬로 y를 하게 되면 x와 y가 같은지 여부를 비교하는 겁니다. 같으면 true로 1을 반환시키고요. 다르면 false라고 해서 0을 반환시키는 겁니다. 느낌표 등호는 다르면, x와 y가 서로 다르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르면 true 1이 반환되고, 다르지 않고 같게 되면 false라고 해서 0을 반환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연산자도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반드시 변수의 수식 또는 정해진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이론을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연산자에 대한 이론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행복한 수업을 전달하는 토빅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